항공모함처럼 거대한 운반함이 전함을 갑판에 싣고 바다를 헤쳐갑니다. 배 가운데 부분을 바닷속으로 가라앉히고 그 자리에 배를 정박한 뒤 갑판을 다시 들어올려 커다란 배를 실을 수 있습니다. 배를 바다 위 부두처럼 쓸 수 있어서 현장에서 바로 전함을 정비하거나 수리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 해군은 빠르게 전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2020년부터 이미 미국을 추월한 중국의 전함 수가 지금 340척 정도로 미국보다 50척 정도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30년이면 전함 수는 440척에 달해 해를 거듭할수록 미국과의 수적인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진다고 전망합니다. 미국은 수적 열세를 무인 전함이나 무인 잠수함 같은 최첨단 기술로 만회한다는 전략이지만 최근 미국 해군 전쟁대학은 기술이 수적 열세를 극복할 수 없다는 논문을 내놨습니다. 역사적인 해전 28개를 분석한 결과 육지와 달리 일정한 전선이 없는 해전에서는 전함 수가 많은 쪽이 대부분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해양 전략에서 놓고 봤을 때 결국 규모가 교전의 결과를 결정할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은 아직 남아 있으니까요. 이런 가운데 우자오시의 대만 외교부장은 2027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고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다시 말했습니다. 대만군은 설 연휴를 앞두고 대규모 합동 군사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We have fully prepared to conquer any challenge before the Chinese New Year. 미국의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는 대만 전쟁을 시뮬레이션한 워게임 결과를 이달 초 공개했습니다. 미국이 대부분 지는 것으로 나타났던 지난 결과들과는 달리 일본이 본격 참전한다면 미일 연합군이 만신창이가 되면서 겨우 대만을 방어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일본을 적극 개입시키는 것으로 보여. 일본이 우리하고 이제 같이 가는 거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기게 되어 있다. 이 시나리오에 한국의 역할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마이클 길데이 미 해군 참모총장은 지난 13일 미국이 중국 해군과 맞서기 위해선 한국과 일본의 군사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양국이 역사 때문에 불화를 겪는 것은 동북아의 안보 위협을 간과한 서로 상대방의 눈을 찌르는 행위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과거사 문제를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 바라보는지 다시 확인된 셈입니다. MBC 뉴스 권희진입니다. 미국 군사 전문 매체 USNI 뉴스에 따르면 마이클 길데이 미군 해군 참모총장은 지난 12일 열린 한 온라인 포럼에서 일본의 핵 추진 잠수함 보유를 언급했습니다. 길데이 총장은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려는 결정은 수십 년이 걸릴 수 있다며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은 정치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일본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큰 조치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호주의 사례를 언급했는데 호주는 미국, 영국과 체결한 안보동맹 오커스를 통해 핵 추진 잠수함 도입에 나섰고 2040년까지 8척의 핵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입니다. 호주는 올해 상반기에 구체적인 설계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미국 내 일각에서는 핵잠수함 기술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길데이 총장은 일본 정부의 방위비 지출 증대와 관련해서 중요한 발전이라며 일본의 군비 증강을 옹호했습니다. 일본의 군비 증강이 인도 태평양 지역의 억지력에 도움이 된다는 미국과 일본 정부의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길데이 총장은 또 한미일 세 나라의 안보 협력도 강조했습니다. 한미일 협력이 이제는 필수라며 세 나라의 안보 협력이 더 진전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전된 안보 협력은 정보 공유와 공동 훈련은 물론이고 시스템의 공동 운용까지 포함돼야 한다며 한일 간의 역사적 문제가 존재하지만 이런 문제를 넘어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도발 억제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건데 지난주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한미일 협력이 중요하게 언급된 바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오키나와 본섬 기노완시 한복판 후텐마 미 공군기지. 시 전체 면적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50년간 계속된 소음과 미군 범죄에 이어 1995년엔 미군의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27年前なのね、少女暴行事件という大きな大変痛ましい事件が起きました。米兵の性犯罪というのは318件となってますよね。 오키나와 북부 해노코 해안
주민들의 거센 항의는 기지를 단지 50km 북쪽으로 몰아냈을 뿐 오키나와 땅을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침략 전쟁이 패망을 앞둔 1945년 미군과의 결사항전에 동원된 오키나와 주민 12만 명이 희생됐습니다. 이후 27년 동안 미군 땅이 됐던 오키나와는 1972년 일본으로 반환됐습니다. 多くの尊い命が失われた沖縄において、その後も苦難の道を歩んできた沖縄の人々の歴史に思いを。 반환 50년간 동부가 미군 전초기지였던 오키나와는 또 다른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견제하기 위해 최근 이곳 오키나와 곳곳엔 일본 자위대의 군사기지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미군 기지보다도 늘어나는 자위대 기지를 더 큰 위협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대만 코앞인 요나구니 섬에 자위대 전자전 부대가 배치됐고 오키나와 열도를 따라 자위대 미사일 기지가 속속 들어섰습니다.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기 위해서인데 대만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면 오키나와가 희생양이 될 것이란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台湾有事の時には真っ先に狙われるのはアメリカ軍の空母とそれからグアム沖縄だろうというふうなこと、そこに住んでいる我々にとっては非常に怖いことです。 미군 전초기지에서 일본 재무장의 선봉기지로 오키나와의 평화가 더욱 위협받고 있습니다. 오키나와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